안녕하세요.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이고요. 문법 요소 진행할 건데요. 순서는 일단 오늘 종결 표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높임법, 상대 높임법,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런 시제하고요. 동작상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피동과 사동. 자, 보통 책에 피동만 나와 있고 사동은 조금만 나와 있는데 저희 책에는 피동, 사동 다 균일하게 다루었습니다. 피동, 사동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 표현, 그 다음에 인용 표현 이렇게 해서 문법 요소는 마무리 짓고요. 현대 문법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맞춤법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찍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 현대 문법은 인용 표현까지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결 표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결 표현은요, 문장을 마무리 짓는 방법입니다. 자, 크게 5가지 나눕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내용은 간단하고 되게 적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좀 더 몇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서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생각, 내용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겁니다. 되게 끝에가 뭐뭐다, 뭐뭐합니다. 높임법에 따라서 어미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냥 끝에가 거의 뭐뭐다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얀 눈이 온다 이렇게 하면 그냥 눈이 내리는 사실만 진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문문부터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는데, 자, 의문문은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을 요구하는 거. 자, 끝에가 뭐뭐 했니, 뭐뭐 했느냐, 뭐뭐 했을까, 뭐뭐 했습니까. 역시 높임법, 상대 높임법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되게 뭐뭐 하니, 뭐뭐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안에 누가 있느냐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 이거를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자, 행동의 요구. 그 다음에 청유문은 함께 할 것을, 같이 행동할 것,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 이렇게 해서, 자, 명령문의 같은 경우에 끝에가 알아, 어라 또는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간에 예를 들어서 먹처럼 받침이 있으면 먹어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경우 가라, 와라 이런 식으로 라자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에 따라서는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게 이런 말투도 있습니다. 자, 청유문은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뭐뭐 하세. 자, 이런 거 같은 건 학생들이 잘 안 쓰죠. 자, 요런 거 잘 안 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뭐 하게, 나 집에 가게 이게 아니고 자네가 집에 가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 명령문이고요. 자, 우리 함께 일하세, 뭐 함께 가세, 함께 드세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시죠. 자, 학생들이 잘 안 쓰는 말일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감탄문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행동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느낌을 그냥 표출하는 거다. 자, 끝에는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군, 뭐뭐 하는구먼. 이것도 상대 높임법에 따라 달라진 거고요. 자, 이때 알아, 어라는 명령형하고 똑같이 생겼죠. 알아, 어라,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어조를 좀 보고 좀 판단하셔야 될 텐데, 먹어라와 다르게, 자, 높아라. 그러니까 이제 어감이 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억양입니다. 날씨가 맑구나. 날씨가 참 맑아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명령문으로는 형용사는 쓸 수가 없죠. 명령문과 청유문은 형용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만 청유문, 명령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형용사는 명령문, 청유문은 못 쓰지만 감탄문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아름다워라 이렇게 명령문은 쓸 수는 없지만 오 아름다워라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형태는 동일하지만 억양이 달라서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측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의문문을 좀 더 세분화했을 때요. 자, 첫 번째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판정 의문문은요, 예 또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답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밥 먹었니? 그러면 네 또는 아니,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응, 아니, 네, 아니요 이렇게 긍정 또는 부정으로 답할 수 있는 것,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거 대체로 판정 의문문이고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세 가지, 네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뭐 어디까지가 한 개이냐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답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판정 의문문입니다. 그냥 보통은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으면 판정 의문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설명 의문문은요, 주관식이에요. 답을 풀어서 답하는 걸 요구하는 건데 대개 육하원칙에 따라서 OWH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가지로 물을 때 주관식 대답을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은요, 수사라고 하는 건 꾸미는 형식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식상 의문문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진짜 의문문이 사실 아니죠. 사실 진짜 의문문은 아닌데, 자, 의문문의 종류에 넣기는 했지만 실제로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 의문문은. 그래서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이라서요. 그냥 명령, 감탄 등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요게 표현 방법으로 쓰이면 요걸 뭐라고 할까요? 얘를 표현 방법으로 쓸 때 얘를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이게 문법 시간이지 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자, 참고로 만약에 의문문 형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참고로 의문문 형식 요건 좀 외워두십시오. 문법이 아닌 문학을 특히 이제 시 같은 거 의문문학 할 때 의문문 형식 다른 말로는 물음의 형식이라고도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설의법도 포함하고요. 이게 이제 수사 의문문을 말하는 거죠. 또 말하고요. 동시에 줄 바꿔 쓸게요. 수사 의문문도 말하고 진짜 나머지 의문문도 말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의문문 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문학 용어이긴 한데 이왕 설의법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중요한데요.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일치하는 경우는 직접적 발화, 직설적 발화라고 하고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간접적 발화라고 하고요. 간접적 발화 중에 문장의 종류와 형식과 의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완곡한 표현은요, 문장의 형식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돌려서 표현하는 것에 완곡한 표현도 있고요, 우회적 표현도 있고, 의적 표현도 있고, 우화적 표현도 있고 그래요. 자, 그 중에 완곡한 표현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찍 좀 다닐 수 없니? 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에게 그렇게 했는데 딸이 응?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자, 질문한 거 아니에요. 일찍 좀 다녀라 라고 하는 명령문의 기능인 거예요.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으로는 의문문이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청유문의 기능이 있어요. 얘들아 인사 좀 하자. 청유문인데 사실은 인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문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원 버스가 있어요. 만원 버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길을 내리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좀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가씨 좀 내립시다 하고 청유문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아가씨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쁜 건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짜증 날 것 같아요. 그죠? 공주병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남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조금 말이 직설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좀 비키시라고요. 이렇게 하시겠죠? 자, 이렇게 자 내립시다. 청유문이라고 했지만 내가 내릴 테니까 좀 길을 좀 비켜주세요. 이런 뜻인데 좀 비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돌려서 청유문의 형태로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자 선생님이 종례를 다 끝내시고 얘들아 청소하자 하고 자기는 휙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 청소하자 청유문이죠. 그럼 같이 청소하자 이런 뜻이냐? 그게 아니죠. 너희들은 청소하고 나는 교무실로 가서 또 볼일을 봐야겠죠 선생님은. 자 그럴 때 아니 청소하자고 자기 하고선 자기는 왜 나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청유문은요 자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문장이긴 한데요 상대방만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순서가 좀 어쩌다 보니까 좀 섞여 버렸는데 자 청유문을 다시 한번 따로 써 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청유문 추가로 한번 써 드릴게요. 자 청유문 자 원래는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난동은 아니다 얘긴데 그죠?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어머니께 아주머니 식사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건 같이 밥을 먹자는 게 아니죠. 아이 좀 조용하게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식사 좀 합시다 이건 나 혼자 밥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 이게 같이 먹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아이를 좀 조용히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도 있고요. 근데 시켜 이러면 조용히 시켜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래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도 있고 밥을 먹는 동작은 나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얘들아 청소하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자 얘들아 야들아 이렇게 썼네. 얘들아 청소하자 이렇게 쓰면은요 상대방만 하라는 거예요. 글씨가 좀 가렸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 혼자 하겠다라는 거 어떻게 예를 들까요? 자 뭐 아까처럼 뭐 밥 좀 먹읍시다. 방해하지 마시고 밥 먹게 나 밥을 먹을 테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고 애들 좀 앉혀주세요. 뭐 이런 의미예요. 또 내립시다. 아까 이런 거 썼죠? 내립시다. 요거는 상황을 좀 다르게 정해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만원 버스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만원 버스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좀 내립시다 라고 말했다면 요거는 자기 혼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청유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의미가 있고요. 나만 하겠다거나 당신만 하라거나 상대방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의미의 문장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다 묶어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명령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간접명령문은 어라, 아라 형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 개념부터 말씀해 드려야겠네. 간접명령문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또는 매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시험지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명령을 할 때 어라, 아라 형태가 아니고요. 으라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시험지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예를 들어서 시험지에 이 어절로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어절로 쓰라 이렇게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 쓰라, 고르라 이런 식으로 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명령문을 간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명령문의 문장의 종결편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요거 개념 다지기로 확인 한번 하고요. 문장 표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결 표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거 평서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하라.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요구한 거네요. 명령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청유문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 느낌표 친절하게 했네요. 영탄문 또는 감탄문입니다. 자, 우리 감탄문이라는 말 썼으니까 감탄문이라고 쓰겠습니다. 감탄문. 영탄문 같은 말이긴 합니다. 영탄문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까? 진짜로 묻는 거라면 의문문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의문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장 앞뒤 내용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형식적으로는 의문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종결 표현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 할 건데 높임 표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따로 잠깐 쉬시고 높임 표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